일곱째 날, 천재 독서법. 갓난아기를 둔 엄마에 관한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아이가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광경을 본 엄마는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에 트럭을 들어 올려서 아이를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평소에 가녀리고 약해 보이는 엄마지만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원더우먼과 같은 엄청난 잠재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모성애의 힘이겠죠. 이렇듯 누구에게나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책을 읽기만 해도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면 궁금하지 않나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천재로 세상에 나오는 거 알아? 정말? 나도 그럼 태어날 때 천재였어? 그런데 지금은 천재는 아닌 것 같은데. 태어날 때는 천재로 태어나는데 어른들의 손에 닿는 순간부터 천재성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한대.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천재성은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지. 뭐야? 그건 너무하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너의 잃어버린 천재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데? 천재 독서법에서 소개하는 독서 토론과 필사를 잘 활용하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은 물론이고 독해력,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독서 태도와 습관을 기를 수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잃어버렸던 천재성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해. 그래? 나도 할래. 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서양의 천재들이 특별한 독서법으로 평범한 사람에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변신했다는 거 알아? 정말? 그 독서법의 핵심이 바로 독서 토론과 베껴쓰기야. 책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 독서 토론과 베껴쓰기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은 사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변신해서 자신이 바라는 꿈과 목표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천재 두뇌 만들기 프로젝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 독서 토론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면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야. 존 스튜어트 밀은 아버지 제임스 밀로부터 특별한 독서 교육을 받았어. 그게 뭔데? 바로 천재 사상가들의 책과 논문을 읽고 매일 아침 깊이 토론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는 천재적인 두뇌를 갖게 되었고 20대 중반에 천재 사상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 와, 독서 토론으로 성공한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조선 후기 사상가이자 기학의 창시자인 해강 최한기야. 최한기는 천여 권의 저술을 남겨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1000권이라고? 대단하다. 그는 책 모으는 것이 취미였는데 책을 사서 개인 도서관인 양안정에 보관해두고 매일 아침 그곳으로 가서 책을 쓴 저자와 상상의 토론 나누기를 즐겼다고 해. 이번에는 베껴쓰기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할게. 먼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햄 링컨이야. 링컨은 읽기 공부는 성경으로, 쓰기 공부는 자신이 존경했던 워싱턴과 제퍼슨의 필체를 베껴 쓰는 것으로 했다고 해. 너무나 가난해서 책을 사기 힘들었던 그는 책을 빌린 후에 베낀 다음 실로 묶어서 공부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글쓰기와 시를 쓰는 능력이 좋아졌대. 나중에는 명연설문을 구해서 널빤지에 베껴 쓰며 연설문을 암기했는데 결국 명연설을 하는 변호사가 되었고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어. 우와, 너무 감동적이다. 베껴쓰기로 성공한 사람을 한 분 더 소개하면 바로 조선 중기 대표 시인으로서 오원절구와 칠원절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백곡 김득신이야. 백곡 김득신은 10살에 글을 배우기 시작할 정도로 우둔한 면이 있었지만 책을 이해하기 위해 읽고 또 읽기로 작정하고 독서에 열중했다고 해. 그의 서재는 억만제라고 불렸는데
책을 볼 때 1만 번 이상 읽는다는 뜻이야. 수만 번 외워도 잊어버리고 착각했던 그는 특별한 기록을 했대. 10,000번 이상 읽은 책들만 베껴 쓴 독수기라는 건데 거기에는 36개의 고서에 대한 섬세한 평이 담겨 있어. 어릴 때 바보 같다는 놀림을 받았던 백곡 김득신도 엄청난 독서와 베껴쓰기를 통해 조선 최고의 시인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거야. 우와, 정말 대단하시다. 얘들아,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기준이 뭔지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린 초등학생이라고.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야. 문제 해결 능력?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건데? 간단해. 바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력과 사고력, 표현력, 논리력, 창의력, 리더십 등의 요소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됐어. 그게 뭐가 간단해? 바로 독서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야. 좋아. 그럼 이 다빈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21세기 핵심 인재로 만드는 독서 토론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 알려주지. 독서 토론 프로그램의 장점은 첫째, 독서 토론은 이해력을 키워줘. 독서 토론은 단순히 책을 읽고 혼자 소화하는 독서 훈련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 둘째, 독서 토론은 사고력을 키워줘. 질문 만들기를 통해 책을 읽으며 의문을 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셋째, 독서 토론은 표현력을 키워줘. 토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할 수 있어서 글의 양도 많아지고 내용도 알차게 되는 거야. 넷째, 독서 토론은 논리력을 키워줄 수 있어. 독서 토론은 책의 내용 속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므로 논리력이 향상되지. 다섯째, 독서 토론은 창의력을 키워줘. 꾸준한 독서 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으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 여섯째, 독서 토론은 리더십을 키워줘. 독서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토론 리더를 통해 올바른 리더십을 배울 수 있어. 일곱째, 독서 토론은 올바른 독서 습관과 태도를 길러준다고. 우와, 독서 토론은 정말 장점이 많구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인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게 되는 거야. 대한민국, 아니 세계를 이끌어갈 21세기 핵심 인재가 되려면 독서 토론만큼 좋은 프로그램은 없을걸? 좋아, 슬기야. 우리 지금부터 독서 토론을 생활화하자. 빈치, 독서 토론이 좋은 건 이제 잘 알겠는데 그럼 베껴쓰기는? 베껴쓰기도 당연히 다양한 효과가 있지. 첫째, 베껴쓰기를 통해 생각 패턴을 읽는 능력이 향상되면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감상력, 독해력, 이해력, 사고력 등이 크게 좋아져. 둘째, 베껴쓰기를 하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 손은 두뇌의 사고 회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손을 많이 움직이면 기억력이나 이해력을 훨씬 증가시킬 수 있어. 셋째, 베껴쓰기는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 넷째, 베껴쓰기는 서예를 할 때처럼 집중력 향상, 심신 안정, 교양 함양, 필체 교정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베껴쓰기를 생활화하면 도움되는 게 한둘이 아니구나. 다빈치, 독서 토론할 때 말이야. 뭐 규칙 같은 거 있어? 역시 똑똑한 슬기. 당연히 있지. 독서 토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3가지 규칙을 알아야 해. 첫째, 책을 읽은 사람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 둘째, 책에 있는 내용에 관해서만 얘기할 수 있고, 셋째, 경청을 위해 토킹 스틱을 활용해. 토킹 스틱 활용법은 문구를 중에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가진 사람만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질문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말이 나온 김에 그럼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려줄게. 질문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 첫째, 책을 바탕으로 답이 하나밖에 없는 사실적 질문. 둘째, 상상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색적 질문. 셋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평가적 질문. 넷째, 책 내용을 바탕으로 2가지 이상의 답변이 가능한 해석적 질문이야. 그럼 이 질문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이 중에서 해석적 질문이 가장 좋아. 특히 책의 주제랑 핵심 메시지와 관련된 핵심 해석적 질문으로 독서 토론을 진행해야 바람직해.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다. 그럼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해 볼까? 학습일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복습이 되고 느낌을 중심으로 쓰면 반성이 됩니다. 학습일기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